안녕하세요.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주은숙입니다. 저는 공학교육 인증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만나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설명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학교육 인증이 무엇이고 공학교육 인증을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공학교육 인증을 여러분들이 이수해서 졸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목차는 이렇고요. 먼저 공학교육 인증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공학교육 인증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인증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증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공학교육 인증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이곳에서 인증에 대한 평가와 기준, 또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공학교육 인증을 준비하여서 2018년에 신규 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학과가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14년도 입학자부터 공학교육 인증 대상자고요. 2016년도 입학자부터는 단일인증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일인증제라는 것은 공학교육 인증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밑에 적어드린 것처럼 재입학하는 학생, 외국인,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이수자 또는 학석사 통합 또는 연계과정, 또 IPP 현장 실습을 이수하는 사람들은 4년 안에 공학교육 인증까지 이수하기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이수 예외자로 두어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 예외자 중에서도 나는 복수 전공도 하면서 공학교육 인증도 같이 하고 싶다 생각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서 이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학교육 인증을 하면 뭐가 좋은가 학생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공학교육 인증은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외에서도 인정받는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는 총 100여 개의 기업이나 협회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우대를 주고요. 대표적인 그룹으로는 이제 삼성, LG, 현대, 그다음 CJ, 이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본 대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중견기업들, 아니면 많은 중소기업들도 요즘은 점차적으로 공학교육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채용 연계형 인턴을 모집할 때도 공학교육 인증이 있는 학생들을 우대해주는 그런 전형을 보았는데요. 채용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인턴이라 할지라도 공학교육 인증이 있는 학생들은 우대해서 신입사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우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 공학교육 인증 졸업자들을 우대하는 이유는 바로 국외 혜택 때문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요즘 주춤하지만 세계가 모두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가서도 사업을 하고 또 반대로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준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학교육 인증이라는 것이 최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회원국이 20나라가 있고요. 20개국이 있고요.
준회원국이 8개국이 있는데 이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알만한 나라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과 교역이 많은 나라는 미국, 영국 같은 뭐 이런 완전히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뭐 대만, 말레이시아, 터키, 뭐 인도, 스리랑카, 뭐 파키스탄, 멕시코 이런 개발도상 국가나 제3세계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과 훨씬 더 교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정회원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학교육 인증이 없으면 기업에서 이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뭔가 공학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정회원국이라는 게 있고 준회원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학교육 인증 자체가 무언가를 공학교육 인증 과정을 그 기준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4년 동안 우리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난 후에 졸업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인증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4년 동안 2014년부터 4년 동안 인증제도를 운영한 후에 2018년 초에 14번 졸업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통과해서 지금 우리가 인증을 줄 수 있게 되었는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회원국은 이미 인증을 완료해서 우리 학교처럼 인증이 통과된 나라들이고요. 준회원국은 뭐냐면 인증의 전 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4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 나라고요. 이 나라들이 적절한 인증 기준에 맞춰서 공학교육 인증을 운영하고 나면 그것을 평가를 받아서 정회원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후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공학교육 인증 회원국들은 점점점 많아지는 추세라서 공학교육 인증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국 간에는 공학교육 인증으로 받은 학위, 여러분들 학사 학위에 대해서 서로 동등한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하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좀 더 알아보면요.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그 중에서도 공학교육 인증 운영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공학사라는 학위명을 받습니다. 근데 교육 인증 운영학과에 입학을 해서 공학교육 인증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 그냥 공학사가 아닌 전문공학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위명이 아예 다르게 나가게 되고요. 공학교육 인증 운영학과에 입학한 입학생들은 모두 다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할 자격을 갖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학과에 전입한 학생들은 인증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만약에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따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입생들 또 아까 예외 조항에 있었던 학석사 통합 연계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또 외국인 재입학자 이런 학생들은 똑같이 공학교육 인증 운영학과를 다니고 졸업을 하더라도 전문공학사가 아닌 일반 공학사를 받아서 졸업을 하게 되고요. 여기 밑에 적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2016학번부터는 단일 인증제 대상으로 이수 예외자가 아닌 경우, 즉 전입생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수 예외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공학교육 인증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학교육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 자체가 연기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교의 졸업 기준과 공학교육 인증의 인증 기준이 따로 평가가 돼서 인증 기준을 먼저 통과를 해야지만 학교의 졸업 기준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학교 졸업 기준이 맞아도 졸업은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공학교육 인증 관련해서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공학교육 인증 운영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학과에서 정한 인증 기준, 보통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증 기준을 만족해서 졸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공학사를 받게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전문공학사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무슨 공학, 공학사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전기공학과가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졸업한 전기공학과 학생은 어떤 학위를 받게 되냐면 전기공학 공학사라는 별도의 학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위명 자체가 공학교육 인증서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자격증 아니면 어학 능력 시험 이런 거와는 다르게 공학교육 인증은 별도의 시험 없이 공학교육 인증 운영학과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시험이 없기 때문에 졸업장만 공학교육 인증서 이 전기공학 공학사 공학교육 인증서 졸업장만 있으면 이 졸업장은 기한도 없어요. 토익 같은 경우는 2년, 3년 지나면 갱신해서 다시 시험 봐야 되죠. 그죠? 근데 공학교육 인증은 여러분들이 공학교육 인증하는 학과를 그 이수 기준에 맞게 졸업을 하면 그래서 졸업할 때 전문공학사를 받고 나면 이 인증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어요. 공학교육 인증은. 반대로 만약에 나는 공학교육 인증 그런 거 뭔지도 모르겠고 좋은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공학교육 인증 안 하고 그냥 일반으로 졸업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일반으로 졸업할 수 있거든요. 일반으로 졸업하게 된 경우에 그 학생이 졸업한 후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공학교육 인증이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하여튼 필요하게 돼서 이제라도 공학교육 인증 내가 따야지. 이것은 시험을 봐서 주는 자격이 아니죠. 공학교육 인증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죠? 공학교육 인증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서 4년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장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기공학과를 나는 일반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2년 있다가 내가 해외에 어디 취업을 하게 됐는데 공학교육 인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우가. 그래서 이제라도 공학교육 인증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딱 하나. 다시 학교를 4년 동안 다시 다녀야 돼요. 공학교육 인증 운영하는 학과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학교의 졸업 기준을 채워야 되고 어차피 공학교육 인증 운영하는 학과로 입학을 했으면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별도의 실험 없어요. 그리고 사용 기간 제한 없어요. 인증 기간 제한도 없어요. 평생 가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인적 교류 아니면 사업이나 어떤 그 발주를 하고 이럴 때 기술적인 교류가 있을 때 그 기술 교류의 품질 등급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공학교육 인증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외국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호주에 여러분들이 기술사 따려고 유학 가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국내에서 취업 시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학교육 인증을 필수로 요구해요.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공학교육 인증으로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캐나다나 호주의 기술사로 이민을 가서 기술사에 응시할 수조차가 없어요. 응시 기회가 없어요. 아예 진입이 안 돼요. 공학교육 인증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4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4년 동안 좀 고생해서 공학교육 인증서를 받아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필요하게 된다면 너무너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인증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 잘 숙지해서 공학교육 인증서 모두 다 받아서 졸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인증 혜택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그럼 이렇게 좋은 공학교육 인증을 어떻게 하면 딸 수 있느냐 보시면 학점 기준이 있어요. 일단 공통 기준인데요. 전문교양이라고 해서 교선, 교필 과목해서 지정된 과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6학점 이수해야 되고요. MSC라고 해서 매스, 사이언스, 컴퓨터 과목들이 각 학과마다 30학점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0학점을 이수하여야 돼요. 그래서 학과 전공이 아닌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교양이나 MSC는 공학인증이라는 부기가 과목명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공학인증 표시가 있는 과목으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공학주제는 내가 전공하고 있는 학과의 전공 과목을 이야기해요. 전공 64학점이 필요하고 64학점 안에 설계학점 12학점 내지는 9학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과마다 있는 기준이 약간씩 다른데 포함된 설계학점까지 이수를 해야 돼요. 단 화공생명공학과는 2019학번까지만 공학주제를 54학점으로 깎아줬어요. 학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19학번까지는 공학주제가 54학점이다. 화공생명공학과만 기억해 두시고요. 20학번부터는 똑같이 64학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도대체 공학교육 인증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가 어디냐? 여기 있는 5개 학과밖에 없습니다. 기계, 전기, 전자, 토목, 환경, 화공생명 이 5개 학과만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만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할 수 있어요. 소속 학과가 평가를 받아요. 인증평가를 받고 소속 학과에게 인증을 주기 때문에 학과 단위로 인증을 주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학과의 교육과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만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공학교육 인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학습성과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10가지 학습성과 적어드렸고요. 학습성과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교육 목표예요. 그래서 공학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졸업 시점에 이러한 10가지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되도록 목표를 정해서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학습성과를 통해서 학과의 교육 목표가 잘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학과의 교육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공학교육 인증에 대한 정보들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봐도 굉장히 복잡하죠. 공학교육 인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나는 공학교육 인증 기준에 맞춰서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수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학교 홈페이지죠. 학교 홈페이지에 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 학사행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학사행정을 누르면 학사행정 시스템이 2개로 나눠졌어요. 그 중에서 웹표준을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새로 열리면서 웹표준 학사행정 시스템이 열리는데요. 그 중에서 왼쪽에 학생 서비스 아래에 보면 공학교육 인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모든 메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서 보시면 되는데 우리 학사행정 웹표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30분 이상 접속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30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창이 닫혀요. 그러니까 창이 닫히는 게 귀찮으면 중간중간 시간 연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공학교육 인증이라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러한 소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목표 인증 기준 관리에 들어가면 설계 교육 체계나 학습 성과 평가 체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설계 학점이라는 게 있었죠. 그 설계 학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설계 교육 체계는. 그 다음에 학습 성과는 교육 목표, 좀 전에 설명드린 10가지 학습 성과, 교육 목표가 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교과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공학교육 인증 과목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내 학번별 교과과정표와 또 공학교육 인증에서 중요한 게 순서가 중요해요. 수업을 교과과정표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있으면 그 수업을 아무렇게나 막 지속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과목, 이 과목, 이 과목, 이 과목 일부 과목들은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수업을 들어라 라고 인증기준에 적혀져 있어요. 그걸 선우수 체계라고 해요. 그래서 요 메뉴에 들어가시면 각 학과별, 학번별 선우수 체계와 교과과정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4년 동안 들어야 되는 과목들을 내 학번 2014, 34, 888 내 학번이 그렇다 그러면 14학번은 2014 연도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증 개설 교과목 조에는 요번 학기에 개설된 또는 지난 학기에 개설된 과목들 중에서 공학교육 인증 과목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학교육 인증 운영하는 학과라고 해서 그 과에서 개설한 모든 과목이 다 공학교육 인증 과목은 아니에요. 공학교육 인증과 상관없는 과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과목이 내가 이번 학기 수강 신청할 과목 중에 어느 과목이 공학교육 인증 과목인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교과관리의 인증 개설 교과목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과목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설계학점은 몇 학점인지, A, B 이수 구분, 전문교양이냐, MSC냐, 공학주제냐 그런 이수 구분, 그 다음에 내가 졸업할 때까지 채워야 할 전공 요구들이 어떠한 과목인지 그런 것들도 있고 강의 계획서도 또 설계 계획서, 강의 CQI 보고서도 그쪽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 조회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선수 과목 조회. 그래서 내 학번에 맞는 선호수에 연결된 과목이 어디 있는지 여기는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위에서는 여기서는 내가 듣는 과목들 중에서 어느 과목이 선호수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보여줘요. 그래서 위반 예를 들어서 수학 1을 듣고 나서 보통은 수학 2를 들어야 돼요. 순서대로. 모든 학과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내가 수학 1을 듣지 않고 수학 2를 먼저 들었으면 선수 위반이죠. 그래서 선수 위반이라고 이 선수 과목 조회에서 체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관리라는 메뉴에 가면 인증 이수나 포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까 공학교육 인증은 공학교육 인증 운영학과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다 대상자라고 했죠. 근데 일부 예외 대상인 학생들은 포기도 할 수 있었고 아니면 그 학생들은 내가 공학교육 인증도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증 이수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이 인증 이수 포기 신청이고요. 학생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넣으면 학과에서 이것을 모아서 교수님들께서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세요. 그래서 통과, 탈락을 정하셔서 통보해 주실 거예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인증 이수나 포기 신청은 여기서 하셔야 된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우리 학교에 가천대학교에 공학교육 인증 운영하고 있는 학과가 5개 학과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기계공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2학년에 전기공학과로 전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기계공학과에서 공학교육 인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기공학과도 공학교육 인증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기계에서도 전적학과에서도 공학교육 인증하고 있었으니까
전기공학과에 가서도 나는 공학교육 인증을 당연히 할 수 있지? 라고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기계공학과 공학교육 인증 기준과 전기공학과의 인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공학 같은 공학교육 인증 운영학과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래 소속된 학과에서 다른 과로 전과를 하게 되면 다른 전입생들과 똑같이 이수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이수 신청을 해서 심사를 봐서 통과가 돼야지만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학교육 인증 운영학과에서 전과한 학생들은 잊지 말고 학과에서 공지하는 인증 이수 신청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관리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들여다볼 만한 메뉴가 요거예요. 공학교육 인증 이수 현황. 이게 뭐냐면 이 인증 기준이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들어도 너무너무 복잡하죠. 너무너무 복잡해서 내가 정말 이수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수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가 너무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실시간으로 인증 기준 대비 내가 이번 학기까지 얼마나 잘 이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학교의 졸업기준 대비 현재 학기까지 전체 수강 내역, 내가 얼마나 졸업기준도 잘 충족하고 있는지도 같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메뉴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에 공지사항 Q&A, FAQ가 있어서 FAQ는 자주 묻는 질문 예시와 답변이 있는 것이고요. Q&A는 내가 공학교육 인증 설명 자료를 다 아무리 살펴보고 해도 도대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Q&A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각 학과의 관리자나 또 공학교육 혁신센터에서 공학교육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저나 저희 인증조교가 답변을 달아드리겠어요. 그 다음 공지사항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하면서 중간중간 궁금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 자료라든지 아니면 인증 이수에 필요한 자료, 신청 서류, 포기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 또 승인받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양식들 그런 것들이 이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공지사항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공학교육 인증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학과가 공학교육 과정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때 매년 지속적으로 그 교육 과정을 개선해 나가기를 원해요. 개선이 필수예요. 그래서 매년 시행되는 교육 과정, 작게 말하면 매년 개설되는 교과목을 어떻게 잘 운영되었는지 아니면 잘 운영되지 않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매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학기 과목은 1학기에 설문조사하고요. 2학기 과목은 2학기에 설문조사를 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 학기 설문조사를 참여를 해야 돼요. 다소 귀찮지만 학기 중에 1회 이상 필수로 설문조사를 참여해야 되고요. 이 참여해 주신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학과에서 교수님들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을 할지를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